안녕하세요.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담 요소 바로본신경외과 장혜영 원장입니다. 자, 오늘의 진료는 왼쪽 허리와 엉덩이 통증을 가지고 있는 48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이전에 다른 병원에서 들었던 그런 진단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상태에 대해서 듣고 그것만 이제 좀 많이 기억을 하셔서 저한테 진료를 오셨을 때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굳게 믿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과 이 몸 상태는 꼭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했을 때 나오는 검사 결과와 그리고 몸 상태와 그 다음에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증상을 서로 매칭을 시켜서 이게 과연 서로 연관이 있는 건지 관련이 있는 건지를 꼭 확인하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자고 일어나면 왼쪽 엉덩이와 허리 쪽으로 해서 통증이 좀 주로 있으셨고요. 자세를 변경했을 때 주로 통증이 있다고 하십니다. 자, 이것까지만 들어보면 이제 이전에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세를 변경을 할 때 허리와 엉덩이 쪽으로 해서 주로 통증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이제 척추에 있는 후관절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증상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게 환자분이 이것과 관련해서 어디 큰 병원을 가셨습니다. 가셔서 이제 MRI를 찍으셨는데 MRI 소견상에서 선천성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쪽 선생님께서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환자분이 이제 그걸 들으시고 이제 선천성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열심히 찾아보신 거죠. 그랬더니 이건 선천적으로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생긴 거고, 이게 나중에 심해지거나 아니면 혹시나 이제 뭐 다치거나 하게 되면 심한 경우에는 하지 쪽으로 마비가 온다거나 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보신 거죠. 그래서 환자분은 그 이후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피하셨습니다. 혹시라도 다칠까봐, 혹시라도 무리를 했을 때 증상이 유발될까봐 그런 것들을 되도록 피하면서 아주 조심조심 생활을 해 오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통증이 이제 심해지셔서 저한테 오셨는데, 그래서 이제 엑스레이를 찍었죠.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일단 일반적으로 보이는 그런 척추 후관절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그런 자세와 비슷하게 나왔는데, 일단 골반이 뒤로 가 있고 이제 허리 곡선도 좀 줄어들어 있고 전체적으로 상체가 뒤로 젖혀지는 형태로 돼서 허리 뒤쪽에 요추 길이끈 쪽으로 하중이 많이 실리게끔 자세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허리 뒤쪽으로 하중이 많이 실리니까 그러면 그로 인해서 척추 후관절 쪽에 퇴행성 변화가 진행하기가 쉬워질 것이고, 그러면 그로 인해서 그쪽에 염증이 생겨서 증상이 유발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스크 간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 이러이런 사항이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후 내측지 신경 차단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사를 맞으시니까 당연히 증상은 좋아졌죠. 그러면 이분은 진단을 척추 후관절에 염증이 생겨서 아프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환자분은 그러면 전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아픈 게 아닌가요? 라고 그때 물으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선천적인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 척추 신경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척추관이죠. 척추관 자체가 좁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거의 다 적응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연세가 만 48세인데 만약에 진짜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았으면 솔직히 10대나 20대쯤에는 적어도 문제가 생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는 어렵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퇴행성 변화가 점점 더 진행을 하게 되고 척추관 자체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거기서 추가적으로 더 좁아질 경우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그냥 선천성 척추관 협착증이 있었다는 거는 그냥 어떤 검사에 대한 결과로서 얘기를 들은 것 뿐이지 그게 지금 아프신 거의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께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일상적인 활동을 잘 하시고 운동이나 이런 거 꾸준히 하시면서 즐겁게 사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환자분의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자, 허리가 아파서 저한테 오셨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이 다른 병원을 거쳐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보통은 얘기를 이렇게 하십니다. 디스크 때문에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라고 보통은 거의 대부분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묻죠. 네? 허리가 아프세요? 그러면 그 디스크가 안 좋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으셨어요? 하면 그 병원에서 뭐 디스크 사이 공간이 좁아져 있어서 그럼 디스크가 안 좋고 그럼 디스크가 안 좋아서 허리가 아픈 거다라고 설명을 들으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한 분이 엄청 많은데 사실 디스크 자체가 안 좋아서 디스크로 인해서 허리가 아픈 경우보다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디스크라고 하는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하는 그 질환은 허리가 아픈 것도 물론 발생할 수 있지만 다리가 저리거나 다리가 찔찔하거나 하는 그런 방사통이 주 증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디스크가 나빠졌을 때 그러면 디스크가 엑스레이 상에서 디스크 간격이 좁아져 있다는 것은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돼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디스크의 퇴행이 진행이 되게 되면 디스크만 나빠지느냐? 당연히 디스크 주변에 있는 구조물들이 다 나빠집니다. 대표적으로 디스크 뒤에 있는 후관절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척추관 안쪽에 있는 인대들의 비우도 인대들이 두꺼워지는 현상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디스크는 엑스레이상에서는 디스크가 나빠져 있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증상과 원인들은 워낙에 너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디스크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무조건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고만 생각을 하시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근데 자, 다른 병에서 디스크 때문에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 주사나 약을 먹겠죠. 근데 대부분은 진짜 마른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지만 디스크와 관련된 주사를 맞는 경우는 거의 별로 없습니다. 그냥 허리에다 근육 주사를 맞거나 이제 뭐 근육 이완제를 먹거나 그런 식으로 보통 치료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의사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의사들의 잘못도 분명히 있습니다. 설명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 이제 진료 시간에 쫓겨서 환자분한테 뭐 진료를 보는 시간도 사실 짧고 그리고 제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설명 자체를 이제 일일이 풀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뚝뚝뚝 끊어서 얘기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죠. 자, 디스크 안 좋네요. 허리가 아프시다고. 그럼 이것 때문에 아픈 거예요? 이러고 딱 끝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의사들도 분발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건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사실 의사들이 전문가니까 의사들의 말을 엄청 주의 있게 듣고 그리고 그거를 엄청 크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보통 있으십니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냥 얘기할 때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더라도 환자분들은 엄청 그거를 이제 새겨 들으시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디스크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디스크에 퇴행이 좀 있다, 디스크가 좀 안 좋네요, 이런 정도의 얘기인데 디스크가 나는 있기 때문에 허리가 이제 엄청 많이 안 좋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내가 허리가 아픈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디스크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디스크가 안 좋으니까 허리가 아프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허리가 아플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디스크도 하나의 원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다른 원인들을 찾아서 이제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환자분들도 진료를 보실 때는 요새 좀 멀리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는데 저는 사실 진료 보러 오실 때 저도 이제 이렇게 환자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증상에 대해서 이제 좀 자꾸 여쭤봤을 때 사실 본인의 증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냥 다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그냥 이런 정도지 다리가 어디가 아프고 허리가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하면 주로 아프고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보시고 오는 분들이 많은데 가끔씩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진료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 정말 종이에다가 메모를 자기 증상을 꼼꼼히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물어보실 내용도 다 적어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진료를 보기도 훨씬 더 수월하고 그 다음에 환자분이 궁금하신 것도 잊어먹지 않고 이제 잘 해결하고 가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도 진료를 보실 때에는 일단 제일 첫 번째는 진료를 보기 전에 내 증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어디가 아프고 어떻게 하면 아픈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미리 메모를 하셔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한정된 시간 내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메모를 하셔서 중요한 내용들은 꼭 물어보시는 그렇게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척추 후관절 증후군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환자분의 증상과 그 다음에 검사 결과를 매칭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진료를 보다 보면 그래서 이제 뭐 디스크 때문에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다고 했는데, 그러면 디스크와 관련해서 막 치료를 하는데 증상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리고 치료에 대한 효과가 없다고 느끼신다 그러면, 우리가 통증에는 원인이 한 가지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다른 가능한 원인들에 대해서도 꼭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치료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 치중진담 여수 바로원신경외과 장혜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